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폴란드에서 온 19살 여학생이 고작 한 달 여행으로 한국에 왔다가 인생이 완전히 바뀐 감동적인 사연이죠. 처음엔 그저 언니를 보러 온 짧은 여행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문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들어보시면 분명 감동받으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나라의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르샤바의 추운 12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9살 소녀 아그네슈카는 형부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형부가 조용히 그를 불러 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한 번쯤은 와봐야 하지 않겠어? 형부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받은 봉투 안에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그네슈카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볼 기회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그네슈카에게 한국은 정말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본인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형부가 1년에 한 번 가족을 보러 폴란드에 올 때 가져오는 한국 과자나 화장품들이 신기하긴 했지만 그저 이국적인 물건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도 되는 거예요? 아그네슈카는 설레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먼 나라를 여행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이라 두려움이 앞섰어요. 하지만 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언니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이제 2살 된 조카도 있었거든요. 형부는 아그네슈카의 걱정을 알아차리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언니가 모든 걸 안내해 줄 거야. 한 달 동안 푹 쉬다 와. 그의 배려 깊은 마음이 느껴져서 아그네슈카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2주 후 아그네슈카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시간 동안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공항에 나오니 언니가 조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언니는 예전보다 더 밝고 편안해 보였어요. 아그네슈카. 언니의 반가운 목소리에 그동안의 피로가 다 날아갔습니다. 조카는 처음 보는 이모를 신기해하며 쳐다봤고 아그네슈카는 너무 귀여운 조카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철은 너무 조용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매웠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언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영어로 말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답답했어요. 왜 다들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는 걸까? 아그네슈카는 속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열광하던 케이팝이나 드라마의 매력을 아직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낯선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언니는 그런 아그네슈카를 위해 매일 다양한 곳을 안내해줬습니다. 명동, 인사동, 강남 같은 유명한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쇼핑도 했어요. 하지만 아그네슈카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관광객으로서 겉핥기식으로 보는 한국의 모습이 진짜 매력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특히 음식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대표 음식들을 먹어봤지만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너무 매웠고 향신료 냄새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괜찮다고 격려해줬지만 아그네슈카는 속으로 과연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아그네슈카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담스러웠어요.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언니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아그네슈카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주말마다 서울 외곽으로 여행을 데려갔습니다. 수원 화성, 인천 차이나타운, 그리고 전통시장들을 둘러보며 한국의 다른 면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경험은 아그네슈카에게 새로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에 갔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언니가 조카를 안고 있는 사이 아그네슈카는 혼자 시장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과일 가게 할머니가 그를 보더니 웃으면서 사과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데도 말입니다. 고마워요. 아그네슈카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할머니는 더 환하게 웃으며 이쁘다. 이쁘다 하시면서 귤까지 더 주셨어요. 그 순간 아그네슈카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리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현대적이고 발달된 도시였지만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K-팝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나 드라마 속 로맨틱한 장면들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열린 국제 친선 행사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언니의 권유에 못 이겨 따라갔습니다. 종교는 달랐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라고 했거든요. 교회에 도착하니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온 그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어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봉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그네슈카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유진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아그네슈카가 폴란드에서 왔다고 하니 폴란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쇼팽의 나라죠.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라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행사에서 유진은 아그네슈카에게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 한국전쟁의 참상,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강이네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일어서는 힘이 있거든요. 유진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아그네슈카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곳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유진은 아그네슈카에게 시간이 있으면 서울의 역사박물관을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언니도 좋은 기회라며 적극 찬성했어요. 며칠 후 아그네슈카는 유진과 함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본 것들은 아그네슈카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6.25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군인들의 희생정신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폴란드도 2차 대전 때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그네슈카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그네슈카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진정한 관찰자의 눈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유진이 있었습니다. 유진과의 만남 이후 아그네슈카의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유진은 바쁜 회사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아그네슈카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광지가 아닌 진짜 한국 사람들이 사는 일상의 공간들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밤늦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새벽 5시에도 불이 켜져 있는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아그네슈카는 점점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을 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이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겠어요. 아그네슈카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마음은 정말 따뜻해요 라고 답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홍대 앞에서 본 버스킹 공연이었습니다. 젊은 뮤지션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박수를 치고 응원해주더라고요. 언어는 달라도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꿈을 응원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누군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거든요. 유진의 설명을 들으며 아그네슈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달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음식에 대한 편견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유진이 데려간 작은 골목의 할머니 집밥 식당에서 먹은 된장찌개와 김치의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의 깊은 맛과 정성이 들어간 반찬들을 먹으며 아그네슈카는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아그네슈카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도 많이 먹어라 하시며 계속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아그네슈카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한국의 정을 느꼈다고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은 아그네슈카를 북촌 한옥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 공간에서 아그네슈카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복 체험도 해보고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예절과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마음도 차분해지네요. 아그네슈카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유진은 한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담은 문화예요 라고 설명해줬습니다. 그날 밤 아그네슈카는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저 이제 한국이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곳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언니는 기뻐하며 유진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벌써 한국에 온 지 3주가 지났고 일주일 후면 폴란드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그네슈카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되었는데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유진도 아그네슈카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자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한국의 아름다운 밤을 만끽했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그네슈카도 마음은 같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부모님도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가더라도 언젠가 다시 올 수 있을 거예요. 아그네슈카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시 언제 한국에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 날 밤 아그네슈카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돌아가고 싶어 했던 자신이 이제는 떠나기 싫어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유진이라는 따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아그네슈카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르샤바의 익숙한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이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여행이 어땠는지 궁금해했지만 아그네슈카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어땠어? 친구들이 물어보면 좋았어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한 달 동안 느꼈던 감정들과 경험들을 간단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특히 유진과의 만남과 그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한국에 있었습니다. 유진과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시차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그네슈카는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바르샤바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한 후에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자꾸 한국 생각이 났어요. 동양사 시간에 한국사가 나오면 더욱 집중해서 들었고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아시아 지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그네슈카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바로 기회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교환학생 자리는 단 2명뿐이었고 지원자는 20명이 넘었어요. 학점은 물론이고 언어 능력,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아그네슈카는 1학기 동안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를 듣고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보며 언어 실력을 늘려갔어요. 유진도 한국에서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화상통화로 한국어 대화 연습을 해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줬어요. 정말 다시 오고 싶어요? 유진이 물었을 때 아그네슈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꼭 다시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유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면접 날이 왔습니다. 교수님들 앞에서 아그네슈카는 자신이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했고 진정한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요. 그래서 더 오래 머물며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그네슈카는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눈물이 났어요. 1년간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였습니다. 바로 유진에게 연락했죠. 정말이에요? 축하해요. 유진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 오는 거니까 정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2학기를 마치고 아그네슈카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설렘보다는 각오가 더 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한국에서 살아보는 거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본 그는 더 성숙해 보였어요.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유진의 인사에 아그네슈카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번에는 정말 오래 있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기숙사의 짐을 풀며 아그네슈카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1년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과 수강 신청으로 바빴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만나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하지만 아그네슈카의 관심은 온통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의 첫 달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학생으로서 한국의 진짜 일상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평범한 대학 생활이었지만 아그네슈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따라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학술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한국어 사전을 들고 공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유진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그네슈카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기회를 통해 정말로 한국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조별 과제를 하면서 점점 한국 젊은이들의 생각과 문화를 알아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학생들의 열정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취업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며 아그네슈카는 감탄했습니다. 폴란드 학생들과는 정말 다르네요. 여기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목표가 너무 뚜렷해요. 기숙사 룸메이트인 수지와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경영학과 3학년으로 아그네슈카에게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함께 홍대에서 치킨을 먹으며 연애 이야기를 하고 강남에서 쇼핑을 하며 한국의 유행을 배웠습니다. 아그네슈카는 한국 남자친구가 있어? 수지의 질문에 아그네슈카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어요. 유진과의 관계가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분명히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아그네슈카는 알바도 시작했습니다. 홍대 근처 카페에서 주말에 일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한국어 실력도 늘고 사회 경험도 쌓을 수 있었어요. 손님들 중에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한다며 칭찬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그네슈카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한국 사회에 조금씩 녹아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유진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안내해주는 친절한 사람 정도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유진도 회사 일로 바빴지만 시간을 내어 아그네슈카를 만났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그네슈카, 우리 사귀는 거 아닌가요? 아그네슈카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생겼어요. 아그네슈카의 교환학생 기간은 1년뿐이었고 그 후에는 다시 폴란드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둘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아그네슈카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경험했습니다. 폴란드보다는 덜 추웠지만 서울의 겨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어요. 눈 내린 경복궁을 유진과 함께 걸으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그네슈카가 말했습니다. 언니 가족은 물론이고 유진, 수지, 카페 사장님, 그리고 수업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그네슈카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크리스마스와 신정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아그네슈카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진의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유진의 부모님은 외국인 며느리감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아그네슈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유진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폴란드 음식도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그네슈카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벌써 교환학생 생활의 절반이 지나갔고 6개월 후면 다시 폴란드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그네슈카는 점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아그네슈카는 점점 더 깊이 있는 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교수님들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사 수업에서 발표를 했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근현대사 비교라는 주제로 준비했는데 두 나라 모두 강대국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독립을 지켜낸 공통점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과 학생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우리 역사가 이렇게 깊이 있을 줄 몰랐네요. 교수님의 칭찬에 아그네슈카는 뿌듯했어요. 그 순간 자신이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진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데이트를 했지만 이제는 관광지보다 일상적인 곳들을 더 좋아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유진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평범한 커플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아그네슈카가 만든 피에로기 정말 맛있어요. 유진이 말했을 때 아그네슈카는 웃었어요. 유진이 만든 김치찌개도 정말 맛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면 아그네슈카는 폴란드로 돌아가서 남은 학업을 마쳐야 했어요. 그리고 유진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국제 연애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죠.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아그네슈카는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폴란드 기업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통역과 문화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거야. 아그네슈카는 가슴이 뛰었어요. 만약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아그네슈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유진과 함께 있고 싶은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은 분명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면접 날 아그네슈카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폴란드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두 나라 모두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문화교류에 기여하고 싶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아그네슈카는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유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이제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겠네요. 유진도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화상통화로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아그네슈카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좋은 취업 기회가 생겼어요. 조금 더 머물면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정말 그게 좋은 선택이니?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먼 곳에서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된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아그네슈카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는 결국 응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아그네슈카는 한국에서의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언어는 물론이고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과 폴란드인의 장점을 모두 가진 국제적인 인재가 된 느낌이었어요. 졸업 파티에서 한국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아그네슈카는 감동했습니다. 아그네슈카가 있어서 우리도 폴란드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계속 한국에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친구들의 따뜻한 말들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폴란드로 잠시 돌아간 아그네슈카는 남은 학업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에 있었어요. 바르샤바에서 보내는 마지막 학기는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도 당연히 한국 관련으로 정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적 가치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작성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아그네슈카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적 바탕을 분석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지도 교수님도 정말 깊이 있는 연구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유진과는 매일 화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대화하기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빨리 돌아와요. 한국이 아그네슈카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진의 말에 아그네슈카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드디어 대학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축하해줬지만 아그네슈카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졸업 파티에서 친구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살 거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별은 아쉬웠지만 새로운 인생을 향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주간 아그네슈카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딸아, 정말 행복해야 한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의 사랑과 응원을 가슴에 담고 아그네슈카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도 교환학생도 아닌 직장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돌아왔구나. 유진의 환한 웃음을 보며 아그네슈카는 정말 집에 온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의 첫 출근일, 아그네슈카는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문화교류와 통역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동료들은 아그네슈카가 두 나라 문화를 모두 깊이 이해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줬습니다. 아그네슈카 덕분에 폴란드 고객들과의 소통이 정말 원활해졌어요. 상사의 칭찬을 들으며 아그네슈카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이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에 적응해가면서 아그네슈카는 한국에서의 진짜 일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지하철, 회사 회식, 주말 데이트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이제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도 더욱 안정적이 되었어요. 국제 연애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진짜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유진이 무릎을 꿇고 청혼했어요. 아그네슈카,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유진의 진심이 담긴 말에 아그네슈카는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한강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그네슈카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와 예식 절차,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까지. 처음에는 복잡했지만 유진의 가족들이 워낙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예쁘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아그네슈카는 감동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부모님도 결혼식을 위해 한국에 오시기로 했어요. 두 나라 가족이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그네슈카의 결혼 소식을 축하해줬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됐네요. 동료들의 농담에 아그네슈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음은 진작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그네슈카 자신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낯선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한국의 며느리이자 직장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사람이 된 거죠.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아그네슈카는 언니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어요. 정말 예쁘다.
우리 아그네슈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언니도 너무 기뻐 언니의 말에 아그네슈카는 고마웠습니다. 언니의 결혼이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였으니까요. 결혼식을 2주 앞둔 어느 날 아그네슈카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지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곳의 지사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아그네슈카는 고민 없이 거절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진짜 고향이 되었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상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아그네슈카의 답은 확고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한국의 새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폴란드 전통 의상과 한복을 모두 입어보는 특별한 경험도 했어요. 딸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행이다 아버지도 감동하셨어요. 유진의 부모님도 이제 정말 우리 딸이라며 아그네슈카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아그네슈카는 인사말을 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 달만 있다가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고 여기가 제 진짜 고향입니다.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아그네슬카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유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유진과 함께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들이 생기면 폴란드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쳐야겠어요. 아그네슬카의 말에 유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글로벌 인재가 될 거예요. 신혼집은 언니네 근처로 정했습니다. 조카와도 자주 만날 수 있고 언니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게 된 거죠. 회사로 돌아간 후 아그네슬카의 업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거든요. 양국의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문화축제, 그리고 비즈니스 교류까지 담당했습니다. 아그네슬카가 없었으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상사의 인정을 받으며. 아그네슬카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신이 두 나라를 잇는 진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폴란드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정말 보람찼어요.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아요. 아그네슬카 누나 말이 맞았어요. 참가했던 폴란드 학생의 말을 들으며 아그네슬카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결혼 1주년을 맞아 아그네슬카와 유진은 폴란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 아그네슬카의 고향을 제대로 구경할 차례였어요. 바르샤바의 구시가지, 크라쿠프의 아름다운 성, 그리고 아우슈비츠의 역사적 현장까지 함께 둘러봤습니다. 폴란드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아그네슬카가 이런 곳에서 자랐구나. 유진의 감탄에 아그네슬카는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의 두 고향을 모두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폴란드에서 옛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그네슬카는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정말 달라졌다.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졌어. 친구들의 말에 아그네슬카는 웃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부모님 댁에서 유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은 아그네슬카의 행복한 모습에 안도했어요. 딸이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아버지가 유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그네슬카를 잘 부탁합니다. 유진도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한 달간의 폴란드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아그네슬카는 더욱 확실해졌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되었다는 걸 말이죠. 결혼 2년차에 접어들면서 아그네슬카와 유진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그네슬카가 임신한 거예요. 두 사람은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들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특히 폴란드와 한국의 피가 섞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는 소식에 모든 가족들이 설레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할 거예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물려받을 테니까요. 아그네슬카의 말에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이름도 한국 이름과 폴란드 이름을 모두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아그네슬카는 회사에서도 더욱 인정받게 되었어요. 폴란드와 한국을 잇는 문화교류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정부 기관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양국 문화부에서 공식적으로 아그네슬카를 문화교류 대사로 위촉하겠다는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시어머니의 말에 아그네슬카는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후 아그네슬카의 인생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한국 이름은 민준, 폴란드 이름은 마르친으로 지어진 아들은 정말 예쁘게 태어났어요. 폴란드에서 달려온 부모님과 한국의 시부모님들이 모두 손자를 보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다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폴란드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할 텐데. 아그네슬카는 아이와 함께 자주 폴란드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아그네슬카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한국 엄마들의 정성과 교육열, 그리고 가족 중심의 문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육아용품을 사러 가면 상점 주인들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줬고, 동네 아줌마들도 아이를 보며 이쁘다, 이쁘다 하며 관심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아그네슬카가 유진에게 말했을 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민준이가 돌이 되었을 때 아그네슬카는 특별한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돌잔치와 폴란드의 첫 생일 파티를 합친 독특한 행사였어요. 한복을 입은 민준이가 돌잡이를 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가족들이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연필을 잡았네. 우리 민준이 공부 잘할 거야 할머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아그네슬카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신의 아이가 이런 따뜻한 문화 속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그네슬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문화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그네슬카처럼 두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아그네슬카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예요. 동료들의 응원에 아그네슬카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준이가 두 돌을 맞을 무렵 아그네슬카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기획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유네스코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거예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유진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아그네슬카는 행복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두려운 마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며 아그네슬카는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유진과 처음 만났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그네슬카가 유진에게 말했을 때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그네슬카가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운 좋게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민준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아그네슬카는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자신들 가족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나갈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민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아그네슬카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써보기로 한 거예요. 한 달 여행이 바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유진의 격려에 아그네슬카는 용기를 냈어요. 퇴근 후와 주말 시간을 이용해 조금씩 글을 써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떨림부터 지금의 행복한 일상까지 모든 순간들을 세세히 기록했어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아그네슬카는 자신의 변화를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19살의 어리고 두려워했던 소녀가 이제는 당당한 어머니이자 직업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한국어와 폴란드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와는 한국어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는 폴란드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그네슬카가 꿈꿔왔던 진정한 글로벌 아이로 자라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민준이의 질문에 아그네슬카는 웃으며 답했어요. 외삼촌이 주신 선물 덕분이야. 그 선물이 엄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 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며 아그네슬카는 언젠가 민준이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회사에서도 아그네슬카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전체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부장이 되었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전체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아그네슬카 부장님이 없었으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장님의 인사말을 들으며 아그네슬카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신이 시작한 작은 꿈이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질 줄 몰랐거든요. 어느 봄날 아그네슬카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폴란드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문화의 날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기였습니다. 연단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그네슬카는 떨렸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여러분, 저는 10년 전 고작 한 달 여행으로 한국에 온 평범한 폴란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청중들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아그네슬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어요. 제 아들처럼 말이죠.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그네슬카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아그네슬카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해 크리스마스 아그네슬카의 책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한 달 여행이 바꾼 인생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아그네슬카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특히 해외에 나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엄마 책이 정말 유명해졌네요. 민준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아그네슬카는 웃었어요. 모든 건 엄마가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이야. 민준이도 나중에 자신만의 꿈을 찾아서 도전해봐. 폴란드에서도 아그네슬카의 책이 번역 출간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현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아그네슬카는 가족과 함께 폴란드를 방문해서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다.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다니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딸이 두 나라를 잇는 문화대사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어요. 민준이는 폴란드에서도 인기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이고 아그네슬카의 옛 친구들도 모두 민준이를 귀여워했어요. 진짜 두 나라 아이 같아. 너무 똑똑하고 예쁘다. 친구들의 칭찬에 아그네슬카는 뿌듯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그네슬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월 한 번씩 강연을 열어서 해외 생활의 현실과 문화 적응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었죠.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그네슬카의 질문에 많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그 낯선 곳에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작 한 달 여행이었던 아그네슬카의 한국 방문이 이렇게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그네슬카처럼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